원래 이 옷은 계획에 없던 의상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나니까 좀 더 긴장이 되네요. 하지만 긴장을 풀고 최대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요, 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의 목표는 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우선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저에게 너무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구독자들이 증가를 해서 200을 넘었고요.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요즘에 유튜브 만들고 조금씩 소통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항상 생각하고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가 제가 창고에다가 놨던 창고에다가 이렇게 쟁여놨던 그런 화이트보드인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설명을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 창고에서 꺼내왔어요. 네. 꺼내오면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기존의 다른 그림 관련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느끼셨기를 바래요. 네. 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림을 대하고 앞으로 저의 유튜브를 풀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에도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림은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나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도 배웠고 그랬던 것처럼 이미지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기도.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보이시려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인풋이 있잖아요. 인풋.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도 하나? 네, 아무튼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굉장히 많이 듣죠. 네, 이 인풋이 있고 그 들은 것들을 따라서 말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아웃풋이죠. 이게 이제 계속 네, 순환이 되면서 언어를 습득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도 눈으로 보고 이제 관찰을 많이 하죠. 관찰을 많이 하고 네,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인풋, 아웃풋 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사실 언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저는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결국에 그 언어 안에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언어에서도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한국에서 그림 입시 미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거는 어떤 저만의 관점에서 진행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국의 입시 미술과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갈 때도 그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제가 스스로 배워 나가야 하는, 스스로 채워야 하는 영역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도 하니까 경제 생활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강의를 할 때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제가 그 한국 입시 미술의 어찌 보면은 그 정말 핵심 안에서 정말 푹 빠져가지고 잠겨가지고 그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제가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2015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만의 방식으로 네, 다른 곳에서 다른 강의 방식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울 필요도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제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로부터,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달을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의 미술 교육은 굉장히 외형적인 그 사실주의적이거나 비슷하게 그리거나 예쁘게 그리거나 잘 그리거나 하는 부분의 8, 90%가 편중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조사해서 정말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꿰고 있다면은 좋겠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주변에 가끔 뭐 어린아이들을 위한 미술이라든지 곳곳에 어떤 대안적인 새로운 교육 방식의 미술 교육을 하는 모습들도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피드들을 보면서 가끔씩 발견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움직임은 가끔씩 좀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미술 교육의 대세는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소실점을 익혀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매뉴얼의 방식대로 따라서 그리는 거, 보조선을 긋고 측정을 하고 약간 그런 매뉴얼화된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어, 그런 것보다는 그 피카소가 했던 말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모든 아이는 본래 화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화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그 워딩, 그 사람의 그 말에서 출발을 해요.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그 사람한테 주입시키는, 학습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고 발굴하고 약간 그런 바깥으로 꺼내는 반대 방향으로의 그런 방식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듯이 이 그림을 그릴 때도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은 잘 없고 되게 단편적이고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좀 풍성하지가 않고 다채롭지도 않고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뭔가 비슷하게 그리는 그런 훈련에 너무 쏠려 있다면은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면은 그거를 네, 기존의 방식이 시각적으로 표현 훈련 메시지에 대한 자리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의 뭐 1%일까요? 네. 거의 한 90%에 가깝게 저는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의 비중이 시각 표현 훈련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당겨오고 싶어요. 근데 당겨오려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스킬적으로 표현하고 방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 스스로 눈으로 관찰을 하고 몸으로 부딪혀서 실험을 해보고 이 과정에서 습득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미 누군가 앞서서 습득한 그 스킬이나 방법을 이제 그냥 이어받는 식으로의 그런 학습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저는 아쉽고요. 이 위의 과정에서도 사실은 배우는 게 엄청 많고 이것이 훈련되어야지 결국 이게 훈련되어야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의존적인 그런 형태의 미술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수동적이고 주입식으로 습득해온 어떤 경험한 그런 미술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되게 그렇게 저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해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들을 이제 차차 제 유튜브에 썰들을 풀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기존의 미술 교육 방식 다시 설명하면은 메시지에 대한 자리는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것을 표현하는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거에 좀 굉장히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7, 80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요. 네. 7, 80%. 왜냐면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좀 균형이
50대 50 정도로 맞춰질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뭐 좀 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정반합 이런 걸까요? 네. 기존의 어떤 방식이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좀 더 치우쳐서 노력을 하면서 중간으로 균형 있게 잘 맞춰보자. 그래서 제 수업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들은 그 사실적으로 그리고 잘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술 시간이 괴롭거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그 시간이 괴롭거나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림에 대한 긴장도 굉장히 높고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긴장을 좀 이완시키는 방식으로의 접근을 저는 추구를 해요. 그래서 손을 떼지 않고 쭉 이어서 그리도록 하는 그런 영상도 제가 올렸었는데 그런 것도 그런 취지에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긴장도가 좀 크다 그러면은 그렇게 손을 움직여가지고 쭉쭉쭉 이어지게 끊어지지 않게 뚝뚝 끊어지는 것도 어떤 긴장의 하나의 현상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쭉쭉쭉 편해질 때까지 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손이 풀리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많이 오래오래 정말 그 오랫동안 쌓였던 그 긴장감 살아오면서 그림에 대해서 쌓였던 오랫동안 묵은 긴장감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좀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냥 될 때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긴장을 이완시키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좀 알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그림에다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은지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똑같이 그리거나 잘 그리거나 하는 거에 대한 그 과몰입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네, 집착, 강박, 형태 강박. 막 선 똑바로 못 그리고 막 그러면은 형태 좀 틀리고 그러면은 막 괴로워하시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노력하고 제 영상 많이 보시면서 그 오랫동안 한국에서 익숙해져 온 그 미술이란 이런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돼야지 좋은 거고 하는 그 약간의 세뇌를 좀 거기서 해방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손도 이완시키면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 그 이야기들이 이미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조금 가까이.